이것을 정확히 봐야 됩니다. 우리는 시시각각 판단을 잘 해야 한다. 그런데 눈앞에 놓여있는 자신이 이익만을 앞세워 판단을 할 경우 반드시 필망한다. 반드시 망한다. 지금은 우리가 우리 지상에 이렇게 온 것은 영적 훈련장에 자기 영을 더 성숙시키기 위해서 우리 이 나라만치 남조선만큼 아주 긴박하고 여러 가지 변화무쌍한 그런 나라에 사는 것은 너무너무 하늘의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제3자 입장으로 이 지금 되어지는 대상을 보고 배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나쁘냐 좋다고 얘기할 수가 없죠. 다 좋은 거죠. 왜? 우리가 공부하는데 하나의 자료가 될 수 있으니까. 우리 영적으로 성숙시키는데 자료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 돼. 그렇게 본다 하면은 김영삼도 개대중도 노무현도 문재인도 아주 훌륭한 본보기가 되고 훌륭한 가르침을 주는 선생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왜? 악은 이런 거다. 딱 보여주는 거죠. 선만 공부하면 악을 몰라요. 악도 선도 다 공부해야지 선악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생깁니다. 이래서 세상이 이렇게 넘어가는 거구나. 그래서 이것을 원은 풀고 가게끔 원은 이렇게 풀어지는 거구나. 그걸 알게 되고. 그러니까 사실 지금 문재인이 대통령을 하고 이제 끝날 때가 됐지만은 이제 임기 말이 됐고 했는데 문재인 때문에가 아니면 덕분에입니다. owing to, thanks to 아주 긍정적인 의미죠.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고 있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대단한 분을 매도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 인간들이 한 짓 그것은 결코 좋다 할 수 없겠죠. 그것은 그렇게 당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또 그 사람이 또 그렇게 되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무엇을 봐도 긍정적으로 보면은 거기서 무언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죠. 천재와 바보 중에 아는 것이 많은 천재가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한테 무엇을 배울 것인가?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가 아는 것은 많은 천재한테 배울 것인가? 라는 질문 던졌을 때 사람들은 흔히 아무것도 모르는 아는 것이 많은 천재한테 배울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바보는 자기가 많은 것을 안다. 이게 아주 아직으로 가득 찬 인간이에요. 존재고 인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울 게 없어요. 그러나 천재는 자기 자신이 부족한 걸 알기 때문에 항상 무엇이라도 배우려고 합니다. 그런 자세를 갖게 되면 우리는 한층 더 영적으로 성숙하게 됩니다. 영육이 성숙되어 완성해 되어질 때라 만약 판단을 잘못하지 못하면 자신이 존재, 즉 영육이 그냥 우주의 먼지로 사라져 버리는 것이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그 글을 쓸 때도 그냥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때와 같이 써왔던 그 자료도 한번 보면서 이렇게 쓰면서 총체적으로 이야기를 뭔가를 할 거야. 이것은 그러니까 신계를 읽지를 못하면은 이런 말은 못 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해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실교와 신계의 역사, 어떤 그 이루어지는 그 법칙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그 아는 눈을 열게 해주는 모든 것이 공부할 때 굉장히 다 얽혀져 가지고 이게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자로 나타난 그 역사적 내용을 공부를 하면서 모든 것이 질서에 딱 잡혀들더라고요. 이거였구나. 이래서 이랬구나.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주 벼락 원리 주요를 몇 번 수십 번 보면 뭐합니까? 우리 본류를 모르면은 그것이 헛방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래서
적어도 태울 줄을 하는 사람들이라면은 태울 줄을 하는 집단이라든 여러 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라면은 반드시 이 문자로 나타난 우리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반만년 전에 문자로 나타난 이 역사 사실 분들이 분명히 익히고 그것을 체득을 해야 됩니다. 체득이에요.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자, 그 사람들의 역사 내용을 보면은 역사 내용에서 그때 그 신명들이 몸에 응기하게 됨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 이런 말이 있습니다. 흔히 수행하는 사람은 절대 전쟁사를 잃지 말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쟁사하면 거기에 억울하게 죽은 귀신들이 자기 몸에 일이기 때문에 수행에 방해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대로, 읽는 대로, 듣는 대로 신명이 응하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듣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래야지 몸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는 겁니다. 아니, 마음이 열리고 몸이 열리는 겁니다. 몸이 열어져야지 몸에 있던 모든 병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세포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것을 느껴줘야 됩니다. 자, 만약 판단을 잘못하지 못하면 자신의 존재, 즉 영육이 그냥 우주의 먼지로 사라져 버리는 것이다. 특히 사고가 잘못 형성되어 있으면 바른 길, 이 바른 길은 뭐가 바른 길입니까? 그러니까 착한 일,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어 놓은 어떤 일정한 궤도, 그 궤도에 이탈하지 않는 게 그게 바른 길이 아니죠. 자, 우리가 자기 조상을 분명히 아는 게 바른 길입니다. 분명히 알고 그 사람들이 그분들이 행했던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그 바른 길이겠죠. 자, 그분들은 그래서 공부자를 역사를 왜곡해가지고 그것을 매도를 많이 하지만은 결코 매도할 수 없는 일이 뭐냐면 옛 사람들이 좋은 글을 다 끌어다 모아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함부로 또 공자도 그렇게 매도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후천 세상으로 영육이 넘어갈 수 있는 길, 즉 바른 길로 가기가 힘이 든다. 그런데 이렇게 잘못 형성된 사고도 역사를 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즉시 심신이 갱생을 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갱생이에요. 이제 하늘을 열리고 땅도 열리고 사람도 열리게 됩니다. 그 열리는 시간에 내가 마음이 우선 열리고 몸이 열려야 되지, 그 시간에 그렇게 시간대와 같이 어울려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유사일에 제대로 된 역사를 공부해 본 적이 없다. 왜? 역사가 일어나는, 역사라는 게 뭡니까? 역사가 문자로 기록하기 시작한 그때부터 역사 시대로 봅니다. 히스토리죠. 그죠? 역사가 일어나고 전개하는 사람에 대한 기록이 적힌 그 당시 반만의 문자를 읽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썰만 난무했고 황당한 이야기로 채색시켜 버렸기에 그 당시 반만년 전의 역사 사실들이 그냥 뒤죽박죽이 되어버린 것이다. 물론 그 반만년 전의 역사를 여과 없이 알려주는 문자들이 새겨진 청동기들이 아직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때는 공구죠. 공중리. 자, 공구가 2500년 전에 반만년부터 내려온 문자가 적힌 주간 3400여 개 중 100개만 남기고 다 없애버렸기 때문에 바른 역사를 알 수 있는 자료가 다 묻히게 된 것이다. 근데 이제 그 자료가 공개되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것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고 그것을 읽은 사람이 제대로 알려줘도 이것이 제도권에서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 이 공부를 하려면 다시 공부해야 돼요. 사실 우리나라의 교수들 다시 공부하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사실 이제 여러 대 보면은 하여튼 아는 거 없이 뻐기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 교수들이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당시 사회제, 무교제, 사회의 왕위를 물려준 여서제에 따라 제석현 측은 금문신고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자, 제가 쭉 이야기한 건 금문신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모르니까 금문신고를 풀어서 쓴
선생님 책을, 선생님 강의록을, 소개를 했죠. 근데 강의록을 통해서 강의록만 봐서는 사람들이 몰라요. 사실 저도 선생님 강의록을 보면서 그 강의록이니까, 강의할 내용에 어떤 뼈대만 줄여서 쓴 글이니까, 강의록만 봐서 몰라서 근문신고를 보면서 다시 그 해석을 하면서, 번역을 하면서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을 말하는 것을 더 명확하게 알게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이 벌써 20여 년 전이죠. 자, 근문신고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사실 어떤 책이든 글이든 거기에 기운이 있다. 그 기운을 읽을 수 있는 것도 그 마음자리에 따라 형성이 된다. 우선 인간들은 미궁에 빠뜨리게 하는 글을 접하게 되면 머리가 아파와 그냥 덮게 되기도 하지만 반만년 문자로 보여주는 반만년 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시간을 읽게 되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변모가 되는지를 알고 있기에 어떤 말이 그리고 어떤 글이 그리고 역사 기술이 얼마나 엉망진창인지 알 수가 있으며 자 제가 근문신고에 나온 글이 눈에 보이는데 그것이 읽혀지지 않을 때는 암벽을 탔습니다. 일주일 내내 안에 수업하다 하루 시간 내가지고 산을 올랐습니다. 산을 오르면서 그 암벽을 탈 때 그 순간 손가락 두 개에서 이 손가락 두 개가 딱 힘이 빠질 때는 바로 밑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집중할 때 그때 또 열리더라고요. 또 와서 그렇게 하러 와서 극한 상황을 경험하고 나서 책을 보고 책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마치 고급문 글자가 춤을 추고 나와서 이야기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굉장히 또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문신고를 또 보게 되고 하면 지금도 그렇지만 머리가 굉장히 맑아져요. 아, 이것은 진짜 우리한테 뭔가 전해주고 있구나. 그래서 그런 책만 갖고 있어도 집안이 기운이 좋아집니다. 근데 이제 맨 처음에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책을 복사도 해주고 했습니다. 이제는 그럴 수 있을까? 왜냐하면은 그렇게 하는 복사 지금 제가 20년 동안 계속 단골로 복사했던 그 고문만 또 선생님도 거기서 복사를 하셨고 그분이 이제 인쇄소를 안 하기 때문에 제본소를 안 하기 때문에 또 마땅히 맡길 곳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 제본을 못 해주고 하여튼 그때 맨 처음 공부할 때 그 두 분은 굉장히 행운을 잡은 거일 수도 있습니다. 자, 선천 역사판을 닫게 하는 시간표의 역할하는 대한민국에서 되어진 일은 지금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어떤 길을 찾아가야 하는지 이정표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세워지는 그 근본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아오는 것이 대한민국의 어떤 역사적 사명을 명확히 알게 되는 거죠. 자, 대한민국이 태어나게 된 결정적 계기를 준 것은 동학난이었습니다. 동학혁명이라고 또 얘네들이 얘기했는데 그것이 혁명인가? 자, 그 동학난으로 해가지고 일본 청나라가 들어왔고 일본을 끌어들였고 그래가지고 청일전쟁을 일으켰고 그것이 나중에 러거릴 전쟁을 일으켰고 그 다음에 그것이 또 제1차 세계대전을 일으켰고 자 그렇게 하면서 일본이 이 한반도를 합방하게 되고 그리고 2차 대전이 일어나면서 또 중일전쟁이 일어나고 그걸 또 2차 대전이 되는 빌미를 제공했고 그러면서 일본이 되지도 않는 태평양 그 하와이를 급습함으로 해가지고 또 태평양 전쟁이 일어났고 그러면서 우리가 해방이 됐고 자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쭉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동학난에 대해서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동학혁명은 그들이 어떤 뜻을 가지고 이상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에요. 단지 조병갑이 그 학정에 아주 굉장히 흥분해서 굉장히 못 살겠다 해가지고 일어난 것이 밀란이었습니다. 그 밀란이 하나의 불씨가 들판을 태운 것입니다. 저번 시간에 박은식 선생의 한국 통사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통사
얘기도 한번 그 통자가 통할 통자, 역사의 전반적인 얘기를 통자, 애통할 통자죠. 한국은 애통할. 그러나 반도의 역사를 봤을 때 그런 역사적 사과를 만든 게 한 것은 2조 518년에 그런 아주 그 정신 빠진 이씨 전주 이씨들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자, 아마도 대한민국이 탄생할 수 있는 시발이 된 기점은 바로 동학난이었다. 뭐 동학난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바로잡고 길잡이를 하고 동학도에 어떤 사상적 기반을 마련한 우리 갈 길을 정했던 그런 혁명이 아니라 동학난으로부터 천지대란을 불러일으켜 세계를 재편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벌어졌기에 동학난 이후에 이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판이 짜여져 돌아갈 것인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봐야 돼요.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어떻게 생기느냐. 물론 증산 사상에 몰두해서 공부를 하면서 이 동학난을 다시 보는 눈을 틔우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동학난, 자, 요새는 어떤 자료는 인터넷에 다 나오기 때문에 더 명확하게 볼 수 있고 자기 입맛에 맞는, 자기 뜻에 맞는 글을 발췌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단지 다른 모습으로 다른 각도에서 이게 봤을 때는 보는 모습은 자기한테 거역감이 일어나죠. 제가 보는 입장에선 그렇게 눈으로 볼 수 있는 동학난은 그 자체였기 때문에 그것을 이 세상을 재편하게끔 하는 어떤 계기를 마련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동학난에 대해서 명확히 또 알길 바랍니다. 천도교의 제3대 교주고 33인 중에 한 사람인 손병희는 이걸 아셔야 돼요. 진보회를 일으켜 이조 조정이 아니라 일본과 손을 잡고, 자, 만약에 러시아가 남아할 때 조정하고, 이조 조정하고 같이 힘을 합해가지고 러시아를 물리칠 적어도 제대로 된 나라였다면 이씨 조선이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씨 조선은 구한 말이야. 대한제국이죠. 무슨 대한제국이에요. 진짜. 제국이라는 말 자체도 참 애매모호합니다. 그건 창피한 말입니다. 이조 조정이 아니라 일본과 손을 잡고 러시아에 맞서자고 했는데 그 이유는 그 당시 다수의 개화 지식인들이 일본이 선진한 문명한 논리를 근본적으로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받아들이고자 했었기 때문이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웬만큼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다 친일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들어와야 우리 민족, 그래서 갑신정변도 일으키고 막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고종이 다 했죠. 못하게끔 러시아를 빌미로 해가지고 뭐 나중에 민비가 죽으니까 러시아 공산을 가가지고 또 그 아간파천, 그게 아간파천이죠. 이런 짓도 버리고.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세계가 보는 눈이, 이조는 안 되겠다. 저 고종 저거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일본의 힘을 키워가지고 러시아를 막게끔 했죠. 자, 보세요. 동학난은 오히려 외세를 끌어들여 청일 준영을 야기한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으며, 그때 외세는 청국군하고 일본군이죠. 이런 동학난은 청일 양국군 조선 출병, 청일 전쟁, 민비시해. 민비시해는 왜 일어났죠? 러시아 끌어들이니까 얘네도 안 되겠다. 그러니까 민비시해하니까 겁나서 러시아 공산으로 이제 고종이 도망갔죠. 이래가지고 무슨 왕을 한다고. 참, 조선에서 러시아 세력 득세해가지고, 만약 그래가지고 그때 러시아가 먹었으면 어떻게 됐을 뻔했습니까? 우리는 지금 중앙아시아나 시베리아 반도 그쪽으로, 시베리아 쪽으로 넘어갔겠죠. 그래서, 그냥 어떤 이 한민족의 이름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았겠죠. 우리는 옛날에 여기서 거기서 살았어. 이거 정도만 알았겠죠. 네, 다행히도 일본이 우리를 합방을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큰 은혜였고 좋은
축복이었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런 축복을 왜 이들은 일본을 매도를 합니까? 반일주의를 내놓고 왜 그것이 사람들한테 속일 수 있는 가장 큰 자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제목 보세요. 악마는 자기가 무엇을 쟁취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매도해 버려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러일 전쟁 을사보호조약 한일 합방의 도화선에 불을 붙였다. 만국이란 뇌관을 때려 대폭발을 이끈 것이 바로 동학난이었다. 이조가 망하게 하는 어떤 촉매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동학난이었습니다. 얼마나 박수칠 일입니까? 이조. 그런데도 그리고 그런 일본 일제 때 공부했던 분들이 이제 다 돌아가시고 다 저편은 넘어가시니까 또 다시 이조의 나쁜 습성들이 또 다시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영사회 때부터 그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속아요. 왜? 무식하기 때문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귀가 너무 얇아요. 그러니까 교육이 잘못되면 그러니까 그 정교조 애들이 애들한테 계속 생각을 이상하게 만들어 버린 거죠. 자, 이런 생각이 이렇게 바뀔 정도면 엄청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본이 고마운 나라고 항상 감사해야 할 나라입니다. 왜? 우리를 존재케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명을 완수하게끔 이제 넘어가는 세상에 죽어가는 세상에 사람을 살릴 그런 사명을 하늘의 사명을 이행할 수 있게끔 해준 나라가 바로 일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1894년 전라도를 중심으로 농민들이 두 차례 봉기를 일으켰다. 자, 이것은 동학난에서 개괄적인 내용입니다. 1차 봉기는 1894년 2월 전봉준이 중심이 되어 백성들을 착취하는 고부 군수 조병가를 증치하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청국이 조선으로 파병하는 빌미를 적었고 이것이 일본군이 출병까지 연쇄작용을 일으켜 청일 전쟁이 벌어졌다. 2차 봉기는 1894년 가을 조선을 점령한 일본군에 저항하기 위한 봉기였다. 1894년 11월부터 12월 공주 일대에서 농악 동민군은 일본군 및 조선 광군 연합군과 전투에서 전멸하여 농민 봉기는 좌절되었다. 자, 그 어떤 뜻과 생각도 없고 단지 자기 억울함을 분출하기 위해서 일으킨 그 난이 세계 대난을 불러일으킨 겁니다. 그들이 옳고 했으면 사람들을 다 규합할 수가 있겠죠. 규합을 못했죠. 우선 고부에서 일어난 전봉준 봉기는 동학이나 민족주의 동료는 전혀 관련이 없다. 그저 조선 후기 지방 곳곳에서 발생했던 전형적인 밀란이었다. 이러한 밀란을 동학 대봉기로 끌고 간 주범은 밀란 진압을 위해 파견되었던 안핵사 이용태였다.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야 돼요. 그런 고부 관할을 습격한 난민 가운데 동학 교도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용태는 동학 교도들이 고부 밀란을 일으킨 것으로 판단, 밀란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동학 교도를 대대적으로 탄압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동학 지도자인 손아중과 김계남이 전봉준이 봉기에 가세하면서 그제야 종교적 색채를 띠게 된다. 다시 정리하면 전봉준이 봉기는 처음부터 동학이 조직적인 거사가 아니라 이용태의 타막, 학정이죠. 행위에 저항하기 위해 뒤늦게 합류했는데 제1원 1차 봉기는 전라도 중심이 동학 세력, 즉 남적. 자, 최시영 그쪽에 2대 교주인 최시영 그분의 쪽은 북접이라고 그랬죠. 자, 다음 시간에 북접과 남접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비교해서 이야기하겠고 오늘 시간이 많이 돼서 조금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참여한 거세였다.
그런데 문재인유의 전체주의 추종자들, 즉 주사파들은 동학을 혁명으로 자리매김하려고 하고 있는데 좌파나 전체주의 추종자들이 그토록 저주하는 외세의 군대를 이 땅에 불러들임으로써 이조를 문닫게 한 동학론에 대해서는 뭐라고 설명할 것인가. 그러니까 말이 앞뒤가 맞질 않아요. 왜? 그네들이 공부를 했으면 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 공부하고 학교 다닐 때 맨날 대문하고 어떤 김일성주의만 탐독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전체적인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렸겠습니까? 안 열렸죠. 그네들이 역사를 열릴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기회가 박탈된 그네들이 지금 특수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문을 닫게 되는 거죠. 자, 대한민국의 문을 닫게 되는 소리가 굉장히 애통한 소리인가? 애통한 외침인가? 그건 아니죠. 대한민국의 문을 닫은 소리는 너무너무 행복한 소리입니다. 뭐냐? 대한민국이 죽어야 대한민국 새로운 세상에 열리는 그 시간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은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 준비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도처에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증산 선생이 말씀을 인용했죠. 장량과 제갈이 두루미로 날지라도 어느 틈에 끼인지 모르리라. 자, 지금 우리나라 방방곡곡에 장량과 제갈 같은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일어날 수 있게끔 촉매 역할을, 아니 깃발을 드는 곳이 바로 여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여기 방송의 이름이 뭡니까? 글로벌 디펜스입니다. 지구적인 방어. 뭘 방어합니까? 악령들의 공격을 방어하는 이름이 딱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름 보고 찾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름대로 됩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나중에 사람들을 같이 합류가 될 때 자기 자리를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를 찾으려면 어떻게 되냐? 자기 자신이 몸이 만들어지고 그 엄청나게 들어온 우주에 좋은 균을 받아낼 수 있는 그런 몸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몸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죠? 몸에는 탁기를 자꾸만 뽑아내야 돼요. 자, 이 한번 뽑아냈다고 이제 좋은 균만 들어오냐? 그게 아니거든요. 매일같이 생활하면서 어떤 생각, 잡스러운 생각, 어떤 것을 보고 할 때 자꾸만 나쁜 게 들어옵니다. 매일 빼야 돼, 빼야. 매일 빼는 게 일신, 우일신 해야 됩니다. 이게 참 노래 좋은 말이 너무 많아요. 이게 논에 나오는 말인지 안 말인지 어떤 말인지 잘 모르지만 일신, 우일신이라는 거 많이 들어봤죠. 매일매일이 새로워져야 돼요. 매일매일 새로워지려면 어떻게 하죠? 매일매일 나쁜 닭기를 뽑아내야 됩니다. 이제 판을 크게 보고 우리를 한반도가 아닌 세계적으로 갖다 놓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다시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지금 개판치고 있는 정치권에서 노는 개들이 벌이는 행태가 그냥 눈에 보이고 그들이 마지막 원풀이를 하고 있다는 것이 보인다. 이걸 봐야 돼요. 자, 그들은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른다. 지금 대략학사, 즉 제노사이드. 자, 제노사이드, 제노가 뭡니까? 민중이죠. 사이드는 살이라는 얘기예요. 자살, commit suicide 이렇게 되죠. 이 사이드는 살입니다. 제노사이드, 인종학살, 대량 학살을 이렇게 표현하죠. 제노사이드를 준비하고 있는 것인데 자기 죽을 것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하면 우리가 정권을 더 오래 잡고 더 오래 누릴 수 있겠지 하는 아주 단순한 생각으로 병을 가져와 뿌리고 백신을 맞게 하고 등등의 일을 자행하고 있는데, 자, 근데 이런 일들이 일반 사람들은 이걸 모르죠. 이런 일들은 이런 일련이 그런 것들이 동학난 이후부터 준비되었다는 것을 알고는 있을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동학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앞으로 준비한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은 너무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습니다. 이게 다음 시간에 다음은 계속 하기로 하고 오늘 그래서 또 터닝 포인트도 이제 또 못하게 준비한 터닝 포인트로 못하게 되네요. 사실 너무 많이 하다 보면은 제가 이렇게 하면은 하다가 보면은 순간순간 떠오르는 말 그리고
내가 해야겠다, 평소에 해야겠다는 말을 다 내놓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이렇게 내놓을 수 있다는 그 자체, 이런 무대가 있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 너무나 큰 행운일 수도 있고, 또 이 방송을 듣는 분들도 자기 자신이 또 새롭게 될 수 있는 계기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귀결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모쪼록 이제 판이 바뀐다. 판이 바뀔 때 병으로 다 휘저어버린다. 그리고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다 죽는 세상에 사는 것이 장땡입니다. 장땡은 제 최고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장땡을 잡으세요. 그 장땡을 잡기 위해서는 몸을 만들면 됩니다. 몸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자, 이 방송을 들으면서도 몸이 만들어지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이미 하늘에서 내린 분들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자,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세요.